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디에고가 매니 마차도를 붙잡았습니다. 마차도와 연장계약 협상에서 남아있는 6년 1억 8천만 달러에 5년 1억 5백만 달러를 보태 11년 2억 8천만 달러의 보가치를 넘는 11년 2억 8천5백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거절을 당한 바 있는 샌디에고는 다시 5년 1억 7천만 달러를 제안함으로써 마차도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포함 11년 3억 5천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된 마차도는 2033년 40세 시즌까지를 보장받았는데요. 연장 계약 중에서는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달러, 배치의 12년 3억 6,500만 달러에 이은 역대 3위 규모가 됐습니다. 이로써 2018 시즌이 끝난 후 나란히 FA 계약을 맺었던 마차도와 하퍼는 생애 연봉이 크게 벌어지게 됐는데요. 에이전트가 스카포라스인 하퍼는 필라델피아와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본인의 의지로 옵트아웃을 넣지 않았고, 에이전트가 댄 로자노인 마차도는 샌디에고와 10년 3억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5년 후 옵트아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가 옵트아웃을 쓰지 않는 대신 4시즌 후 11년 계약을 맺음으로써 마차도와 샌디에고의 계약은 4년 1억 2천만 달러에 11년 3억 5천만 달러가 더해져 15년 4억 7천만 달러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도는 하퍼와 비교하면 2년 1억 1,400만 달러를 더 받게 된 겁니다. 마차도의 재계약 소식으로 인해 하퍼가 씁쓸할 수밖에 없게 된 반면 방긋 웃는 선수가 있는데요. 올 시즌 후 FA 시장에서 유일한 대어가 된 오타니입니다. 마차도가 시장에 있었다면 오타니 영입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팀은 그 돈으로 마차도를 영입하면 됐지만, 이제는 마차도가 없기 때문에 오타니 쟁탈전은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차도가 재계약함으로써 3루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3,500만 달러의 앤서니 랜돈, 2위가 3,250만 달러의 놀란 아레나도, 3위가 3,181만 달러의 매니 마차도, 4위가 3,135만 달러의 라파엘 데버스, 5위가 2,300만 달러의 조시 도널슨, 6위가 2,120만 달러의 오스틴 라일리, 7위가 2,114만 달러의 호세 라미레스, 8위가 2천만 달러의 알렉스 브레그먼이 됐는데요. 클리브랜드의 성자 호세 라미레스만큼이나 알렉스 브레그먼도 5년 1억 달러 계약을 통해 FA가 2년 뒤로 미뤄진 반면, 폴스의 뒤를 이어 에인절스의 먹튀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랜도는 얼마 전 야구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인터뷰를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보가치에 이어 마차도에게도 11년 계약을 준 건 두 선수의 내구성 때문인데요. 마차도는 2015년 이후 5,007타석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이고, 보가치는 4,745타석이 8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가 야구도사라고 부르는 마차도는 2021년 다저스를 잡기 위해 초반에 무리했다가 시즌을 망친 이후로는 힘 빼고 야구하는 모습이 경제에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약이 놀라운 건 마차도가 받아낸 액수가 아니라 계약을 준 팀이 샌디에고라는 건데요. 샌디에고는 타티스에게 35세 시즌까지 3억 3,300만 달러, 마차도에게 40세 시즌까지 3억 5천만 달러, 보가치에게 40세 시즌까지 2억 8천만 달러, 다르비슈에게 41세 시즌까지 1억 800만 달러를 보장함으로써 네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만 10억 6,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반면 다저스에서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는 37세 시즌까지 1억 3,500만 달러가 남은 프리먼, 39세 시즌까지 2억 1,800만 달러가 남은 배츠 2명이고, 이들의 합산 연봉은 3억 5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마차도 연장 계약을 포함해 이번 오프시즌에 쓴 돈이 우리 돈으로 1조 1,400억에 해당되는 8억 6,500만 달러가 됐는데요. 이는 양키스의 5억 7,300만 달러와 매치의 4억 9,800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1위로, 지난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은 스티브 코엔과 매치가 아니라
피터 사이들러와 샌데고가 됐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사치세 계산 연봉은 매츠가 3억 7,300만 달러로 1위, 양키스가 2억 9,200만 달러로 2위, 샌데고가 2억 7,300만 달러로 3위가 됐으며 4위가 2억 6천만 달러의 필리스, 5위가 2억 5천만 달러의 토론토, 6위가 2억 4,400만 달러의 다저스, 7위가 2억 4천만 달러의 애틀란타, 8위가 2억 2,600만 달러의 에인절스로 애틀란타까지 사치세 기준인 2억 3,300만 달러를 넘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사치세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에인절스 아트 모레노 구단주는 이번에도 사치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지난해 2억 9,300만 달러로 매치의 2억 2위였던 다저스와 2억 3,500만 달러로 6위였던 샌디에고는 다저스의 5,800만 달러 우위가 샌디에고의 2,800만 달러 우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은 구단주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시장 규모도 크지 않는 데다 지역 중계권 계약이 파산을 선언한 발리 스포츠와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이 미지급 상태에 있는 샌디에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는 건데요. 피터 오말리 전 다저스 구단주의 외조카인 사이들러는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있지만 본인의 재산은 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억 달러는 우리 기준에는 엄청난 돈이지만 재산이 170억 달러인 코엔과 비교하면 170분의 1로 메이저리그 구단주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들러는 샌디에고 구단이 메이저리그에서 유일무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고지 인구는 많지 않지만 매우 스포츠 지향적인 헝그리 팬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샌디에고는 메이저리그 구단의 연고지 중에서 다른 4대 스포츠팀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도시입니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있었던 샌디에고 클리퍼스와 1961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샌디에고 차저스가 모두 LA로 떠났고 이들은 샌디에고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과 1998년 월드 시리즈에 두 차례 오른 샌디에고 역시 우승에 실패함으로써 우승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팀 중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 다음으로 오래된 구단이기도 합니다. 이에 샌디에고를 떠나지 않은 파드리스에 대한 샌디에고 팬들의 애정과 우승에 대한 열망은 사이들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유지한다면 팬들은 경기장을 계속 찾아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한 사이들러는 돈을 많이 쓰고 좋은 성적을 내면 관중석이 비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14위였던 평균 관중 순위가 지난해 5위로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25%의 관중 증가가 있었던 샌디에고는 시즌 티켓을 24,000장으로 줄였고 대기자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흥행이 잘 되는 팀일수록 시즌 티켓은 적게 팔기 마련인데요. 전체 좌석의 60%에 해당되는 시즌 티켓은 5만 7천석 중 3만 5천석에 해당되는 시즌 티켓을 팔고 있는 다저스와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영화 날 미치게 하는 남자에서 누군가가 시즌 티켓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보스턴 팬들이나 아기가 태어나면 시즌 티켓 대기자 명단에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린베이 패커스 팬들처럼 열정적인 팬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우는 14년 연속 지구 우승 시절 계속해서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하자 팬들이 실증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샌디에고는 대체제가 없는 도시이며 무엇보다도 풋볼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TV 중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긴 이상 중계권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입장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샌디에고가 포인트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사진만 놓고 보면 무한 루프가 가능해 보이는 샌디에고의 계획은 치명적인 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계약을 준 선수들이 하나같이 먹튀로 전락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망주를 다 털어먹은 프렐러가 유망주 재생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샌디에고는 젊은 선수들의 씨가 마른 반면 먹튀 선수들이 가득한 2010년대 중반에 양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끊기게 되면 아무리 팬 로열티가 강하다고 해도 팬 베이스 자체가 적은 샌디에고는 양키스처럼 다시 일어서는 게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저스 구단주 가문인 사이들러가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살리는 비결은 다저스에 맞설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라이벌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는 점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투자가 흥행으로 이어지고 흥행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빅마켓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샌디에고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샌디에고 야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화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